건축물 용도 변경은요, 신청서 한 장 써서 내면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정해진 서류들을 갖춰서 신청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면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대리인,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건축물 현황도 전부 처음 들어보시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내 가게, 내 사업장을 위한 용도 변경인데요. 이 서류들 중에서 임차인인 내가 만들 수 있는 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건물주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서 무엇을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상태가 됩니다. 받아야 할 서류 딱 3가지, 그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한 가지를 구하는 경로 3가지, 그리고 대부분이 계약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함정 하나까지요. 어떤 건물을 계약하시든 서류 때문에 일정이 밀리는 일은 막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전화를 건물주에게 걸어야 하는지부터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자리를 보러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상가를 하나 찾으셨어요. 학원이든 카페든 의원이든 여기까지는 다들 비슷합니다. 그런데 계약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되죠. 여기는 용도 변경을 하셔야 해요. 건물 서류에 적힌 용도를 내 업종에 맞게 바꾸라는 말인데요. 인테리어 견적이나 집기 목록은 그래도 감이 오잖아요. 얼마짜리를 어디서 알아봐야 할지는 아니까요. 그런데 용도 변경 서류는 이름부터가 처음 듣는 말입니다. 검색을 해봐도 무슨 소리인지 잘 들어오지 않고요.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건 건축사한테 맡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용도 변경 신청을 대행하는 건 저희 건축사가 하는 일이에요. 서류를 갖춰서 관청에 접수하고 보안 요구가 오면 대응하는 것까지요. 그런데요, 그 건축사가 대신 만들어 드릴 수 없는 서류가 있습니다. 경력이 아무리 오래돼도 이건 못 만듭니다. 건물주만 내어줄 수 있는 서류거든요. 그래서 용도 변경 서류 준비의 첫 상대는요, 관청도 건축사도 아니고 건물주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내 사업을 위한 용도 변경인데 왜 이 서류들은 건물주가 내어줘야만 할까요? 답은 신청인에 있습니다. 용도 변경 신청인은 법적으로 건축주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행정을 대신하는 건축사와 신청의 주체인 건축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무에서 건축주는 그 건물의 소유자, 그러니까 건물주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용도 변경은 건축물 대장에 적힌 용도를 바꾸는 절차거든요. 그 대장이 소유자 명의로 된 공적인 장부라서 신청도 소유자 이름으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신청서의 신청인 칸에 들어가는 이름은 임차인인 내 이름이 아닙니다. 그 건축물 대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무슨 용도로 쓰는 건물인지, 누구 것인지가 적힙니다. 그러니 대장에 적힌 내용을 고치는 일에는 그 이름으로 올라있는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관청을 직접 오가기는 어렵죠. 그래서 건축사에게 행정 처리를 맡깁니다. 실제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은 임차인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명의는 건물주라서 소유자를 대신해 신청할 권한을 넘기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인 내가 진행하더라도 서류의 주인은 건물주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정확히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3가지입니다. 첫째, 대리인 위임장.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적어서 건축사가 소유자를 대신해 신청하도록 위임하는 서류예요. 둘째, 소유자 신분증 사본. 그 위임이 소유자 본인의 뜻이 맞다는 근거입니다. 셋째, 건축물 현황도. 지금 이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도면이고요. 용도 변경 신청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그 낯선 이름 3개요. 전부 건물주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미리 알아두셔야 할 상황이 있어요. 건물주가 한 사람이 아닌 경우입니다. 건물주가 여러 명이면 일반적으로 전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사본도 전원 것이 함께 필요하고요. 그 여러분이 모두 그 건물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다수가 동의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상태로 접수했다가 동의하지 않은 건물주가 문제를 삼으면요, 건물주들만이 아니라 새든 사람까지 관계된 모두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두르기보다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는 것까지가 건물주가 해주셔야 할 일이에요. 임차인이 대신 정리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건물주가 몇 분이신지 계약 자리에서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위임장과 신분증은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3번째, 건축물 현황도. 이건 대체 뭘까요? 건축물 현황도는 건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한 도면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건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그림으로 기록해둔 공적 도면이에요. 한 장짜리가 아닙니다. 대지에 건물이 어떻게 앉아있는지 보여주는 배치도가 들어가고요. 한 층을 위에서 내려다본 각층 평면도도 함께 담깁니다. 방금 각층 평면도라는 말, 이 말을 기억해 두세요. 뒤에서 다룰 함정과 바로 연결되는 대목이거든요.
이 정의는 제가 편하게 풀어 쓴 설명이 아니라 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법규는 조금 뒤에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이 도면 어디서 구할까요? 우리 건물엔 있기는 할까요? 건물에 그 도면이 어떤 형태로 남아있느냐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현황도가 이미 등록돼 있는 경우예요. 대부분의 건물이 여기 해당합니다. 구청이나 시청이 등록돼 있어서 건축 행정 시스템 세움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평면도는 아무나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만 발급이 되거든요. 임차인인 내가 혼자 가서 받아올 수 있는 서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소유자의 위임 서류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위임장과 신분증이 바로 여기서 또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등록이 돼 있는데도 바로 발급이 안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는 현황도가 등록은 돼 있는데 설계 프로그램으로 만든 CAD 파일 형태뿐인 경우입니다.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도면 형태가 아니라서 청구가 까다로워지는데요. 이때는 대리인 위임장에 이 도면 신청까지 맡긴다는 내용을 함께 적어서 건축사가 직접 신청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애초에 현황도가 등록돼 있지 않은 오래된 건물이에요. 건축사가 현장에 나가서 실측을 하고 도면을 새로 작성한 뒤에 접수합니다. 세움터에서 실제로 어떻게 발급받는지 화면 그대로 따라 해보고 싶으실 거예요. 그 과정은 저희가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작은 안내가 하나 뜹니다. 이 카드를 누르시면 발급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누르실 필요는 없어요. 끝까지 보신 다음에 확인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놓치셔도 괜찮습니다. 더보기, 그러니까 설명란에도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자, 이제 서류 3가지와 구하는 경로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부분이 계약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내가 쓸 곳은 한 호실이잖아요. 한 호실만 바꾸는 건데 도면도 그 호실만 담으면 되겠죠? 아닙니다. 한 호실만 바꾸더라도 그 호실만 담은 도면으로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 호실이 속한 층 전체를 담은 평면도가 있어야 해요.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기억해 두시라고 했던 그 말 때문입니다. 각층 평면도, 건축물 현황도는 애초에 층 단위로 관리되는 도면이거든요. 호실 단위가 아니라요. 그래서 내가 쓰는 한 칸을 바꾸려고 해도 그 층에 있는 옆 호실, 그 옆 호실까지 전부 들어간 평면도가 필요합니다. 등록된 현황도가 없는 오래된 건물은요,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줄자를 들고 그 층을 실측합니다. 이렇게 도면을 새로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리를 얻으신 분은 한 칸만 바꾸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그 층에 있는 다른 호실까지 전부 평면에 담아야 합니다. 현황도가 층 단위 도면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현황도가 없는 건물일수록 도면 작성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걸 모르고 개업 일정부터 잡아두면 접수가 뒤로 밀려요. 그 사이에도 임대료는 계속 나가는데 문은 못 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등록된 현황도가 있는 건물인지 계약 전에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저희 건은 허가 대상도 아니라던데 그래도 서류를 다 갖춰야 하나요? 용도 변경은 절차가 몇 가지로 나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신고 대상인 경우, 그리고 표시 변경이라고 부르는 절차가 있어요. 표시 변경도 용도 변경 절차의 하나인데요. 이름 그대로 대장에 표시를 고쳐 적는 방식이고 정식 명칭은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입니다. 내 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건물과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서류는요. 어느 절차에 해당하든 소유자에게 받는 3가지 서류는 공통입니다. 절차의 이름이 무엇이든 서류 준비의 출발선은 똑같아요. 여기까지 오셨으니 법규를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드린 2가지가 법에 그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신청인이 건축주라는 것. 건축주가 누구인지는 건축법이 정하고 있고요. 핵심은 앞에서 본 그대로예요. 대장의 주인, 그러니까 건물주가 신청인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건축물 현황도가 무엇이냐는 것이고요. 건축물 대장을 어떻게 기재하고 관리하는지 정해둔 규칙에 이 도면의 정의가 적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 정의 안에 각층 평면도라는 말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한 호실만 바꿔도 그 층 전체가 필요한 이유가 이 한 줄에서 나옵니다. 그럼 지금 자리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오늘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건물주에게 확인하고 요청할 것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협조해 주실 수 있는지 계약을 이야기할 때 미리 부탁해 두세요. 건물주가 여러분이면 전원의 협조가 필요하니 이 이야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둘, 이 한마디를 꼭 물어보세요. 건축물 현황도가 세움터에서 발급되나요? 셋, 발급이 안 되는 오래된 건물이라면 실측하고 도면을 작성하는 시간을 일정에 넣어두세요. 서류는 하나만 빠져도 접수 자체가 뒤로 밀립니다. 특히 현황도는 발급이든 실측이든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서류들을 챙기기 전에 확인할 게 하나 더 있죠. 내가 계약하려는 그 건물이 애초에 내가 하려는 업종에 맞는 용도로 바뀔 수 있는 건물인지부터요. 건축사에게 문의하기 전에 건축물 대장 확인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대장을 떼보면 글자뿐이라 읽어도 잘 모르겠거든요. 건물 정보가 다 적힌 서류인데도요. 그래서 실제 건물로 보여드릴게요. 주소만 넣으면 건물이 그림으로 펼쳐집니다. 바꾸고 싶은 용도를 마음껏 넣어보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알려주는 사이트예요. 주소를 넣으면 건축물 대장을 조회해 건물을 찾아줍니다. 바꿔볼 층으로 6층을 골랐고요. 층 전체인지 일부인지만 고르면 2층 용도와 면적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지금은 교육연구시설이네요. 여기를 뭘로 바꿔볼까요? 바꿀 용도는 목록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의원, 입원실을 둘 건지 묻는 칸이 저절로 뜹니다. 답에 따라 검토가 달라지거든요. 검토 버튼을 누르면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실제로 조회해 14가지 항목을 살펴봅니다. 뭐가 나올까요? 지상 8층, 지하 2층, 층마다 뭐가 들어있는지 한 줄씩 보입니다. 4층, 5층, 7층에도 의원이 있네요. 글자뿐이던 대장이 그림이 됐습니다. 판정은 조건부 가능. 그중 확인이 필요한 게 6건입니다. 막는 결정적인 문제는 없지만 건축사가 더 봐야 한다는 거죠. 결과는 제한사항, 중점 확인할 사항, 문제 없는 것 3갈래로 나뉩니다. 가운데 6개의 중점 확인을 자세히 보면요. 그중 3가지만 짚어볼게요. 인허가 유형은 용도 변경 신고 대상으로 잡혔습니다. 구청에서 밟는 절차가 용도에 따라 다르거든요. 주차는 증설이 필요하다고 나왔고요. 변경 전 2.32대에서 변경 후 3.47대로 1.14대 늘어납니다. 제한 표시가 붙었지만 못한다는 게 아니라 먼저 풀고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도 설치 대상입니다. 건물 전체에서 같은 용도로 쓰는 면적을 합치면 약 2066제곱미터 기준을 넘어서 대상이 됐습니다. 아까 다른 층 의원을 본 이유죠. 문제없는 항목은 따로 모이고요. 확인이 필요한 것들은 무엇부터 풀지 순서까지 정해줍니다. 서류로 아는 건 여기까지죠. 안 풀리는 부분은요? 그건 바로 아래 상담 카드를 보세요. 이름과 전화번호만 넣으시면 검토 결과가 저희 건축사 사무소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상담은 무료고요. 영업일 기준 하루 안에 먼저 연락드립니다. 다시 설명하실 필요가 없죠. 이 검토는 무료입니다. 하루에 3번, 다 합쳐 5번까지 쓸 수 있고요. 물론 정확한 판단은 건축사가 도면을 놓고 확인해야 하지만요. 계약 전에 큰 그림을 잡는 데는 충분합니다. 네이버에서 GS 건축사 사무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우측 하단에 AI 용도 변경 무료 검토 버튼이 있고요. 주소만 넣으시면 됩니다. 문의 전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 다시 서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건물주에게 받을 서류는 3가지. 대리인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그리고 해당 층 건축물 현황도입니다. 현황도를 구하는 경로는 3가지. 세움터에서 발급받거나 위임을 받아 건축사가 신청하거나 등록된 게 없으면 현장에서 실측해 새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함정 하나, 한 호실만 바꿔도 그 층 전체가 담긴 평면도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용도 변경 서류 준비는 혼자 서류처를 채우는 일이 아니에요. 첫 준비물은 서류가 아니라 건물주의 협조입니다. 그리고 그 협조는 계약을 이야기하는 단계에서 미리 구할수록 빨라져요. 건물주와 언제 이야기를 꺼내느냐가 사실 일정의 절반을 정합니다. 다만 우리 건물의 현황도가 세움터에 등록돼 있는지, 노후 건물이라 실측이 필요한 상황인지는 건물마다 다릅니다. 가늠이 어려우시면 건물 주소와 계약하려는 층과 호실만 정리해서 계약 전에 건축사에게 한번 확인받아 보세요. 오늘 다룬 서류 이야기는 글로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링크도 더보기에 넣어둘게요.